수학의 특성, 추상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초등수학에서 추상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특히 추상화 과정, 다시 말해 개념 형성 과정에서 언어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초등수학에서 나타나는 추상성의 예로서 도형 영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등수학에서 나타나는 추상성의 예를 공부할 텐데요. 자연수, 짝수와 홀수, 덧셈 개념이 어떻게 추상화가 되어 개념으로 구성되는지 그 과정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추상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초등수학에서 초등수학 내용에서 추상성이 나타내는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전형적으로 카테고라이제이션 단계를 거쳐서 컨스트럭션, 마지막으로 컨셉, 언어화 단계를 거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컨스트럭션 단계에서는 우리 머릿속에 내가 왜 그렇게 범주화 하였는지에 대한 생각 그 자체가 컨스트럭션이고요. 그러한 컨스트럭션을 낱말이나 단어 등 상징 또는 언어로 표현하는 컨셉 단계를 거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예, 지난 시간까지는 주로 도형 개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만은 오늘은 수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추상화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 그러면 이제 자연수 개념에 있어서 자연수 개념을 형성할 때 추상화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내용을 이제 캡처해 봤는데요. 모든 추상화, 다시 말해서 개념화 단계는 세 단계, 카테고라이제이션, 컨셉, 그 다음 카테고라이제이션, 컨스트럭션, 컨셉, 이 세 단계를 거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초등학생들이 1, 2, 3, 4, 5, 6, 7, 8, 9 자연수 개념을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교과서 앞에 그림에서는 이제 범주화하는 장면이 이제 제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범주화해서 다음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상화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대상들의 집합에서 이질적인 속성은 버리고 또는 제거하고 공통적인 속성만 추출해서 만들어낸 생각, 아이디어라 그랬죠.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살펴보시면은 학생 8명을 나타내는 이 사진과, 그렇죠? 사진과 그 다음에 바둑돌이라 좋습니다만은 바둑돌 8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 8명이라는 대상과 바둑돌 8개라는 대상을 동일한 속성을 갖는 하나의 집합으로 범주화했다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사람 8명하고, 물론 사람 한 명 한 명도 다르죠. 그런데 사람과 바둑돌을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람에 있는 8이라는 수와 바둑돌의 개수 8이라는 수가 서로 수 이전에 사람과 바둑돌이 같은 속성을 갖는 하나의 집합으로 범주화했잖아요. 근데 사람과 바둑돌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는 거죠. 또 무엇이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범주화라는 것은 동일한 속성을 갖는 집합으로 묶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인간으로서 내가 바둑돌과 같은 대상인가? 바둑돌과 같은 속성을 가질 수 있나? 그렇죠? 나와 너도 사람끼리도 다른데, 그렇죠? 요즘 미국에서도 인종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다르다고 이런 문제가 심각할지언정 바둑돌과 같다니요. 이러한 사유작용이 곧 추상화의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자, 서서 생략하고 어찌됐건 사람과 바둑돌이 서로 같다고 본다. 즉, 이 같다고 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동일한 속성을 갖는다라고 보는 거죠. 동일한 속성을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이 같냐는 거죠. 무엇이 같아요? 이러한 물음 자체가 뭐죠? 컨스트럭션이죠. 무엇이 같아요? 무엇이 같아요? 우리가 팔이라는 언어가 있기 전이죠. 팔이라는 언어가 있기 전에, 즉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어린아이가 팔이라는 이런 기호, 심볼을 배우기 전에 어떤 아이가 처음에 이거를 같은 것으로 범주와 같은 속성을 갖는 대상들로 범주했다고 봅시다. 그 아이들은 이 사람과 바둑돌을 어떻게 같은 것으로 인식했을까요? 네, 주로 매칭의 방법입니다. 매칭, 쉽게 말해서 짝짓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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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두 다 짝져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거예요. 또 유치원 아이들은 이 수를 셀 수 있죠. 셀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둑돌의 개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비 같은 거죠. 사람과 바둑돌은 다른 점은 몇 가지겠어요? 99가지겠죠. 다 다르죠. 즉 이질적인 속성 99가지는 다 버리고 동일한 속성 8비라는 동일한 속성만 추출해서 우리는 8비라는 아이디어, 생각을 컨스트럭션 한 거죠. 그렇죠? 지금 이 단계까지 지금 카테고라이제이션과 컨스트럭션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언어화를 수반한 컨셉이 만들어지는 거죠. 팔, 심볼, 팔이라 쓰죠. 여덟 또는 팔이라고 읽는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간과해서 안 될 점은 이 팔 자체가 컨스트럭션 된, 우리가 컨스트럭션한 8비라는 것 자체는 아니죠. 그 기호일 뿐이죠. 또 9를 살펴보겠습니다. 9도 마찬가지죠. 이 앞에 단계까지 카테고라이제이션과 컨스트럭션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9라는 이렇게 9라는 수로 심볼로 나타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이제 더 고민할 점이 뭐냐면요. 이게 왜 8이고 왜 9냐 이걸 떠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의자 있죠? 의자가 지금 몇 개죠? 9개죠. 근데 의자 자체에는 9이라는 컨스트럭션의 의미가 있나요? 앞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모양은 이런 모양이 있다. 그래서 사각형이다. 이런 거. 또 색깔. 지금 보면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색이죠? 빨강색이죠. 빨강색이죠. 근데 이 빨강색은 보세요. 이게 빨강색 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빨강색 어떤 물체가 있다. 이 이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대상이라고 했죠. 대상.
이 대상 안에는 빨강이라는 속성이 내재되어 있나요? 내재되어 있지 않나요? 내재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빨갛다, 빨강이라고 컨셉을 만들잖아요. 이 어떤 대상, 이 대상 자체에는 빨강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의자에는 9 또는 9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나요? 의자가? 또 요 사람이 9 또는 9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나요? 이 바둑돌이 9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빨강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빨강이라고 했지만 의자라는 대상을 가지고 어떻게 9라는 아이디어를 추상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추상화할 때 어떤 대상 자체에 그 속성, 대상이 우리가 추상화하는 속성 자체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9라는 추상적 아이디어를 어떻게 9라는 개념을 어떻게 추상했을까요? 어떻게 썼죠? 세 썼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그러니까 우리가 9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메커니즘이 이 빨강이라는 색에 대한 개념을 구성하는 추상화와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빨강이라는 개념을 추상화할 때는 이 빨강의 속성을 가진 이 대상이 빨강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추상화했죠. 근데 9는요. 의자 자체가 9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의자를 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이런 인간의 의자의 개수를 세는 인간의 행동을 추상화한 거죠. 즉 의자 자체로부터 추상화한 게 아니라 의자의 개수를 세는 인간의 행동을 추상화한 거죠. 추상화가 좀 다르죠. 무겁다. 어떤 두 대상할 때 무겁다. 그렇죠? 무겁다. 이 무거운 것은 우리가 쇠구슬을 들었더니 무거워요. 이 무거움이라는 속성은 쇠구슬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노랗다. 여기 보시면은 포스트잇이죠. 포스트잇. 노랗죠. 이 노랑의 속성은 포스트잇 안에 내재된 속성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 하나, 둘이 있어요. 둘이라는 개념이 이 볼펜에 내재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둘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 볼펜의 개수를 세는 하나, 둘, 세는 인간의 행동을 추상화한 거죠. 그래서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추상화도 대상의 속성 자체를 추상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속성을 추상하는, 즉 인간의 행동을 추상하는 것으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 개념 같은 경우는 돌멩이 3개가 있을 때 돌멩이가 자체가 3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 돌멩이를 세는 인간의 행동을 추상한 게 3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크게 추상화도 대상 자체의 속성을 추상하는 경우, 대상이 지닌 속성 자체를 추상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 대상에 대한 인간의 행동을 추상하는 경우로도 분류할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좀 어려워도 같이 하나씩씩 밟아가면서 여러분이 이런 추상화의 수학은 모든 대부분의 수학은 개념을 다루고 있고 그 개념은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 수학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개념, 뭐 기호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추상화의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지 앞으로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실 분들이죠. 선생님이 되셔서도 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기초가 된다고 봅니다. 이런 기초가 없으면은 인지적인 균형을 감각을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짝수와 홀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짝수와 홀수와 관련된. 자, 1학년에서 짝수 홀수를 배우는데요. 자, 초등학교 짝수 개념 이렇게 정의됩니다. 2, 4, 6, 8, 10과 같이 둘씩 짝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짝수라 합니다. 1, 3, 5, 7, 9와 같이 둘씩 짝을 지을 수 없는 수를 홀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짝수, 홀수 개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짝수라는 개념, 홀수라는 개념 좀 우리가 어찌됐건 우리가 바둑돌 3개를 가지고 3 또는 셋이라는 개념을 추상화할 때 어찌됐건 구체적인 대상 자체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대상을 세는 행동을 통해서 추상을 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추상화를 하긴 했죠. 그렇잖아요. 5도 마찬가지고 사람 6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세서 6이라는 개념을 추상화했잖아요. 그런데 짝수는요, 홀수는요, 대상 자체로부터 추상화했나요? 아니죠. 대상으로부터 추상화한 그 수들을 가지고 한 번 더 추상화를 한 거죠. 그렇죠? 2, 4, 6, 8, 10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했죠? 짝을 지을 수 있는 수, 이게 바로 컨스트럭션이죠. 그것을 짝수, 컨셉이죠. 지금 범주하면 자꾸 제가 강조합니다. 이것은 2, 4, 6, 8식 범주화를 한 거죠. 범주화. 그 다음에 둘씩 짝을 지을 수 있는 수, 이게 뭐죠? 그렇죠. 구성, 컨스트럭션을 했죠. 그 다음에 이것을 짝수로 한다. 개념, 컨셉, 전형적인 단계죠. 그런데 이 짝수는 이 이전에 뭐가 있겠어요? 2라면은 뭐 둘 이게 있었을 것이고 4 이게 있었을 것이고 6 이게 있었겠죠. 어때요? 짝수란 개념은 이 단계에서 여기까지의 단계에서는 대상을 이용해 추상화를 했죠. 짝수는요. 대상을 이용해 추상화한 것들을 또 추상화한 거죠. 추상화에 추상화죠. 그렇죠? 이해하셨습니까? 더 높은 수준의 추상화가 요구된 거죠. 짝수는. 물론 짝수를 할 때도 구체적인 물체 2개, 4개, 6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추상화의 위계, 층위를 논하고자 할 때 2라는 개념을 추상화하는 것과 짝수라는 개념을 추상화하는 것은 조금 레벨, 층위가 다르다는 그런 느낌은 있죠. 그렇죠?
1, 2, 3, 4, 2, 4, 6, 8이라는 자연수 개념이 추상화됐죠. 근데 짝수는 그 추상화한 것을 다시 추상화해야지 짝수란 개념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영국의 수학교육학자인 스캠프는 2, 4, 6, 8, 10, 즉 대상을 어떤 직접 다룸으로써 만들어진 이 추상화를 1차적 추상, primary abstraction 이라고 했고요. 1차적 추상에 의해 만들어진 이 개념들을 사용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추상, 이것은 secondary abstraction, 2차적 추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추상은 짝수에서 끝날까요? 아니겠죠. 또 짝수 이후에 다른 추상이 있지. 그때는 high order, 고차적인 추상이 이루어진다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추상을 또 카테고리제이션 해보면은 몇 개의 추상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개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추상도 다 같은 추상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차적 추상과 2차적 추상 구별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다시 가볼게요. 이번에는 연산 개념 한번 볼게요. 이제 지금까지 도형에서의 추상화, 그 다음에 수 개념에서의 추상화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연산 개념의 추상화입니다. 좀 재밌는 내용 한번 볼게요. 덧셈 개념입니다. 덧셈 개념. 자, 그림 보실게요. 자, 친구는 몇 명인지 알아봅시다. 지금 이제 놀이공원을 갔습니다. 이런 열차를 청룡 열차? 뭐 있는데요. 열차를 가는데 지금 열차에 몇 명이 타고 있죠? 3명이 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타겠죠. 한 명이 이렇게 올라타겠죠. 이렇게. 그렇죠? 타겠죠. 그 다음 단계는요. 자,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것들을 축약해서 사람 하나 둘 셋 매칭이 되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명이 더 어때요?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하나의 집합이 되고 있는 거죠. 즉, 이 그림이 나타내는 의도는 뭐냐면은 A라는 집합이 있었다. 근데 B라는 집합이 첨가 추가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림을 이용해서 기호화를 하겠는데 어떻게 기호하냐면 3과 2를 이렇게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죠. 그래서 4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 차시는 이 덧셈의 개념을 배우는 차시입니다. 덧셈 개념. 덧셈이란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죠. 그럼 우리가 덧셈도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추상화 과정을 거치겠죠. 추상화 과정. 그래서 여러 추상화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뭔가 이렇게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B라는 집합을 A라는 집합에 add, 첨가하는 범주의 하나의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덧셈이라는 기호를 이렇게 도입하게 됩니다. 덧셈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요 그림 한번 살펴보실래요? 요 그림에서 말이죠. 요 그림에서 덧셈은 이 그림에서 무엇을 덧셈으로
추상화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즉 덧셈, 이 그림에서 이 덧셈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마시게, 우리가 덧셈 기호를 이렇게 썼다고 해서 이 기호 자체가 덧셈은 아니라는 거죠. 이 점을 또한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덧셈 기호를 이렇게 썼다고 해서 이 자체가 덧셈은 아니죠. 그럼 왼쪽 그림 보세요. 요 그림에서 덧셈은 어디서 온 거예요? 덧셈. 자, 이런 상황이죠.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 그림을 궁극적으로 이 덧셈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죠? 그래요. 아이들은 덧셈을 무엇을 하고 개념화할까요? 그래요. 이거겠죠. 이거 뭔가 이렇게 애드하는 상황, 첨가되는 상황, 추가의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덧셈을 학습한 다음에 아이들이 이 덧셈식을 보면 아이들은 머릿속에서는 어떤 작용이 떠오를까요? 추가되는 이 이미지가 떠오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이 나중에 추가되는 이 상황 자체가 덧셈이라는 뭔가 이렇게 추가된다는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즉, 이 자체가 뭔가 덧셈이라는 추가된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지 않죠. 이 또한 세 개의 물체에 한 개의 물체를 더하는 인간의 행동을 추상화한 것이 바로 덧셈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 인간의 행동은 그래서 그런 세 개의 집합의 하나의 물체 세 개에 물체 한 개를 추가하는 인간의 행동을 추상화한 게 덧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그 추가하는 행동을 뭘로 나타냈어요? 이 기호죠. 그래서 덧셈을 배운 아이한테 너 덧셈을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이 덧셈은 그러한 인간의 행동, 추가하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컨스트럭션, 뭘 추가한다, 이게 생각이죠. 이게 컨스트럭션이고, 그러한 컨스트럭션을 의사소통하고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심볼일 뿐이죠. 아이들이 이걸 쓸 수 있다고 해서 덧셈 개념을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제가 앞 시간에 말했지만 모든 기호에는 기의와 기표가 있다 그랬죠. 덧셈의 기의는 뭐겠어요? 그래요. 이거겠죠. 추가한다, 첨가한다. 기표는요, 이렇게 쓴다는 거죠. 아시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덧셈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추상화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이 덧셈 학습의 초점은 뭐가 돼야 할 것 같아요?